강가에서의 따뜻한 손길.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어느 날, 가족은 강가로 나들이를 나섰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과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았다. 손주들은 강가에서 뛰어놀며 물장구를 치고 부모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한 손주가 발을 헛디뎌 작은 돌에 걸리고 말았다. 아이는 넘어지며 울먹였지만 재빨리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괜찮지, 내가 잡아줄게. 비록 기억이 흐릿해도 할아버지의 손길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그 손을 꼭 잡고 일어섰다. 가족은 잠시 숨을 고르며 강가에 함께 서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과 잔잔한 물결, 그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어우러져 모두의 마음이 촉촉해졌다. 부모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과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돌아오는 길, 손을 잡은 채 걸으며 가족은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작은 사고와 순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였다. 가을의 강가에서 나눈 따뜻한 손길은 기억보다 깊은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속에 남았다. 거울 속에 나. 늦은 밤, 미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마치고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평소처럼 세수를 마친 뒤 고개를 드는 순간 거울 속의 자신이 미묘하게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지만 피곤 탓이라 치부하고 불을 끄려는 순간 거울 속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미나는 얼어붙은 채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내면 그대로였다. 늘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고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건 한 번도 묻지 않았던 모습. 미나는 도망치듯 방을 나서려 했지만 거울 속의 그녀가 이어 말했다. 넌 내가 꿈꾸던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 하고 싶던 여행도 미뤘지. 사랑한다는 말조차 삼켰잖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외면한 삶의 진짜 주인공은 거울 속의 또 다른 나였던 것이다. 잠시 후 거울 속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더는 날 대신 살게 하지 마. 그 순간 거울 속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얼굴만 남았다. 그제야 미나는 알았다. 거울은 자신을 꾸짖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를 건네고 있었음을. 다음 날 미나는 과감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다. 붓을 들고 마음을 고백하며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속삭인다. 거울 속에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진짜 나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은 빛을 찾는다. 낡은 사진 속 미소.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수진이 갑작스러운 가족 사정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 주인공은 이별의 아픔에 마음이 무거웠고 연락이 끊긴 친구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집안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앨범 속에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속에서 수진의 밝은 미소가 눈에 띄었다. 주인공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친구를 보면서도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허전함에 눈물이 났다. 그러던 중 사진 뒤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보고 싶을 때 이 사진을 꺼내봐. 나는 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글씨는 수진의 것이었다. 놀라움과 감동의 주인공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진은 떠나면서도 미리 준비해둔 사진과 쪽지를 통해 주인공에게 위로와 힘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이후 주인공은 친구의 미소와 쪽지 덕분에 이별의 상처를 조금씩 극복하며 자신 또한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몇 달 뒤 수진에게 연락이 닿았고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마음을 나누게 된다. 낡은 사진 속 미소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이별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주인공은 깨달았다. 진정한 친구란 거리가 멀어도 마음속에서 늘 함께 웃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낡은 악기에서 시작된 우정.
대학생 지우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를 우연히 헌책방 근처에서 발견한다. 겉보기엔 낡고 건반 몇 개는 잘 눌리지 않았지만 지우는 이 피아노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무료로 기부하기로 마음먹는다. 지우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낡은 피아노를 가져다 놓았다. 센터 아이들은 처음엔 서투른 손놀림과 함께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 소년인 민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연주하며 스스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우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과 진심 어린 미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매주 지우는 센터를 찾아 아이들을 가르쳤다. 민호는 피아노를 배우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지훈과 아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우정과 신뢰가 쌓였다. 지훈 역시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깨달았다. 몇 달 후 센터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낡은 피아노 위에서 민호가 처음으로 완주한 곡을 연주했을 때 지훈과 아이들, 부모님들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연주가 끝난 뒤 민호가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형, 감사합니다. 이 피아노 덕분에 저는 음악이랑 친구가 되었어요. 지훈은 잠시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오래되고 낡은 악기 하나가 아이에게 희망과 우정을 선물했고 자신에게도 삶의 보람과 의미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훈과 민호 그리고 센터 아이들의 작은 음악 모임은 매주 이어지며 낡은 피아노 하나에서 시작된 우정과 나눔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했다. 낡은 펜션의 추억.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은 바닷가 근처 오래된 펜션을 예약했다. 사진 속 풍경과는 달리 낡은 외관과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오래된 가구 때문에 아이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요즘은 이런데 안 묵잖아. 라며 불평이 이어졌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사실 부모님의 신혼여행 장소였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배경과 창밖, 풍경이 일치하는 걸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는 수줍게 웃으며 그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서 너희 아빠가 처음으로 기타 치며 노래 불러줬어.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빠 다시 불러봐요. 라고 재촉했다. 아빠는 머쓱해하면서도 결국 낡은 기타를 빌려와 그때 불렀던 노래를 다시 연주했다. 삐걱거리는 현소리와 음이 탈맞지 않았지만 가족은 함께 손뼉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웃음바다가 되었다. 밤이 되자 펜션 마당에서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옛날 사진을 보며 놀라워했고 부모님은 그때의 우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아이들에게는 낡은 펜션이 실망스러운 숙소가 아니라 부모님의 젊은 시절과 가족의 뿌리를 만나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불평이 가득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다음에도 꼭 여기 다시 오자 라며 입을 모았다. 낯선 여행지에서의 만남. 황혼의 시기, 정우는 일상의 무료함과 지난 세월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혼자 낯선 여행지를 찾는다. 작은 해변 마을의 골목길을 걷던 그는 우연히 카페에서 옛 친구 수진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잠깐 스쳐간 인연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지금 서로의 얼굴과 마음에서 깊은 익숙함과 따뜻함을 느낀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과 미소가 오갔지만 차츰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 청춘의 설렘,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까지 파도처럼 밀려온다. 수지는 지난 세월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성취, 아픔을 솔직히 털어놓고 정훈 역시 자신이 품어온 그리움과 후회를 이야기한다. 낯선 여행지에서의 하루는 짧지만 두 사람에게는 긴 여운을 남긴다. 바닷가를 걷고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속에서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우정과 위로,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변에 함께 발자국을 남기며 정훈과 수지는 서로의 존재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음을 깨닫는다.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연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치유하고 남은 삶을 보다 따뜻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순간이 된다.
그날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랜 기억과 행복으로 자리 잡으며 앞으로의 날들에 작은 희망과 빛을 남긴다. 노인의 미소. 늦은 가을, 한 청년이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연이어 실패한 취업, 가족과의 갈등, 무너진 인간관계. 청년의 마음은 이미 삶을 포기할 지경이었다. 그때 지팡이에 의지한 한 노인이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던 노인은 잠시 후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오늘 하늘 참 맑지 않소?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자네 나이엔 많이 무너졌었지. 가진 것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몇 번은 그냥 끝내고 싶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게 참 고맙더군. 청년의 시선이 흔들렸다. 노인의 미소는 슬픔과 따뜻함을 함께 담고 있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더군. 내가 무너져도 세상에 버려져도 하늘은 그냥 기다려줬어.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 날이 오더군. 청년은 노인의 말에 이끌리듯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번지는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나며 말했다. 젊은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웃게 된다네.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청년은 가슴 깊이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번 더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노인의 지팡이. 대학생 지우는 봉사활동으로 마을 외곽에 사는 괴팍한 노인의 집을 맡게 된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노인은 매번 괜히 와서 귀찮게 하지 말아라며 퉁명스럽게 굴었다. 하지만 지훈이 무거운 짐을 옮기다 넘어지면 노인은 자신의 지팡이를 내밀며 슬쩍 도와주곤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묘한 정을 쌓아갔다. 어느 날 지훈은 노인의 지팡이가 남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평범한 나무 지팡이 같지만 끝에는 희미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고 노인은 이건 내 전부다라는 말만 남겼다. 며칠 후 봉사 일정에 맞춰 다시 찾아간 지훈은 텅 빈 집과 낡은 지팡이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만을 발견한다. 상자 안엔 노인의 편지와 함께 서류 한 뭉치가 들어있었다. 지훈아, 너는 나의 마지막 벗이었다. 이 지팡이는 내 인생을 지탱해온 상징이자 내게 물려주고 싶은 책임이 담겨 있다. 서류를 확인한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인은 과거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은퇴 후 평범한 노인으로 숨어 살며 진심 어린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손에 쥔 낡은 지팡이를 바라보며 다짐한다. 이제는 자신이 그 지팡이처럼 누군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겠다고. 도시 산책. 비 내리던 오후, 친구는 하루 종일 이어진 업무와 사람들의 기대에 지쳐 있었다. 발걸음이 무겁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걸을래? 그들은 도시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을 반짝이게 하고 젖은 도로 위로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다. 친구는 한 걸음씩 맞추며 곁을 지켰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좀 지쳤어. 괜찮아. 지금 여기서만큼은 쉬어도 돼. 그 말에 친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골목길을 돌며 작은 카페와 벽화,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웃음이 터지는 작은 순간마다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걷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그 짧은 산책 속에서는 모든 걱정이 잠시 멈췄다. 집에 돌아오면서 친구는 말했다. 고마워, 오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언제든 네가 필요하면 함께 걸어줄게. 도시의 빛 속 산책은 그들에게 단순한 길, 걷기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도시 속 작은 봉사.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노부부 정호와 미경은 은퇴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집안일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도시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삶에 어떤 의미가 남아있을지 고민하곤 한다. 어느 날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작은 봉사 모임을 알게 된다. 주변 독거노인과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체력과 나이가 걱정되어 망설였지만 정우와 미경은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결심한다. 첫 봉사날 두 사람은 배달 봉사를 맡게 된다. 음식과 생활용품을 포장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긴장과 어색함 속에서 작업을 했지만 독거노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순간 정우와 미경은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봉사 모임에서 젊은 자원봉사자들과도 친해진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물품을 나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게 된다. 젊은이들은 노부부의 삶의 철학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고 노부부는 젊은이들의 활기와 열정에서 삶의 희망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어느 날 정우와 미경이 배달하러 간 독거노인 집에서 뜻밖의 손편지를 받는다. 작은 손길 하나가 이렇게 큰 행복을 준다는 걸 몰랐습니다. 당신들의 정성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그동안 자신들이 도시에서 느꼈던 공허함과 불안이 한순간 사라짐을 느낀다. 작은 봉사는 두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다. 단순히 남을 돕는 일을 넘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도시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정호는 미경의 손을 잡고 말한다. 우리가 몰랐던 행복이 여기 있었구나. 미경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도시의 구석구석에 따뜻한 희망을 남긴다. 엄마의 손편지. 엄마는 늘 무뚝뚝했다. 밥 먹어라. 빨리 좀 치워라. 자식들에게 남는 기억은 잔소리뿐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엄마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라며 웃어넘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장례 준비 중 낡은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가 발견된다. 뭐 또 잔소리 목록이라도 나온 거 아냐? 라며 농담 반, 호기심 반으로 열어본 상자 안에는 빼곡한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는다. 아들아,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김치찌개, 사실은 맵게 못 먹어서 매번 따로 끓였단다. 딸아,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는 몰래 방문 앞에 서서 내 울음을 다 들었단다. 잔소리라 생각했던 말 속엔 늘 걱정과 사랑이 숨어 있었다. 웃음 섞인 농담은 어느새 눈물로 바뀌고 가족들은 상자를 끌어안는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표현이 서툴렀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는 언제나 너희였다. 그제야 가족들은 깨닫는다. 엄마의 잔소리 속엔 늘 가장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외로운 하루 함께하는 친구. 화창한 오후, 김할아버지는 정원에 앉아 일기를 쓰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라며 쓸쓸히 웃습니다. TV 속 따뜻한 사람들의 관계를 부러워하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길에서 작은 유기견을 발견합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따라오고 그는 충동적으로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름을 복실이라 지어주지만 밤새 짖고 신발을 물어뜯는 복실이 때문에 처음에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복실이가 자신의 표정에 따라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슬플 때는 꼬리를 축 내리고 웃으면 흔드는 복실이와 함께 산책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공원에서 예전 동네 이웃들과 마주치지만 어색함에 얼어붙은 할아버지.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복실이와 보내는 시간은 전과 달리 따뜻하고 활력 있게 느껴집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일기 대신 복실이와 산책을 나가며 할아버지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삶을 깨닫습니다. 작은 거짓말. 아들 민재는 학교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미리 이야기한다. 민재는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이 서운함과 아쉬움을 느낀다. 매년 부모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지 못했던 기억이 겹쳐 이번에도 혼자 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씁쓸하다. 시상식 날 민재는 무대 위에서 상을 받을 준비를 하며 관객석을 바라본다. 그런데 부모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과 교사들의 격려에도 민재는 미소를 지을 수 없고
마음속엔 외로움이 스며든다. 상장을 받으려는 순간 뒤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민재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부모님이 몰래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부모님은 민재가 상을 받는 날을 가장 기다렸지만 회사 일정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참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몰래 휴가를 내고 민재가 모르는 사이 시상식에 와 있었다. 민재는 부모님의 작은 거짓말이 자신을 위한 사랑임을 깨닫고 눈물이 글썽인다. 겉으로는 바쁘게만 보이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진심이었는지 느끼는 순간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부모님과 함께 상장을 바라보며 웃는다. 서운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가족이 서로를 위해 감추었던 작은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는다. 민재는 앞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다짐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 작은 거짓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진심은 민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작은 마을 공연. 은퇴 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다소 무료함을 느끼던 지연 씨는 동네 게시판에서 작은 마을 극장에서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보았다. 호기심에 평소 공연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는 손주와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 작은 무대와 소박한 조명 속에서 시작된 연극은 평범한 이야기 같았지만 배우들의 진심 어린 연기에 관객들은 점점 몰입하게 되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장면을 보며 지연 씨는 평생 직장 생활 동안 놓쳐왔던 감정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손주는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배우들의 연기를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공연 후 배우들과 관객이 함께하는 작은 토크 시간이 있었다. 손주와 함께 질문을 던진 지연 씨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극단의 배우 중 한 명은 젊은 시절 지연 씨와 같은 직장인이었고 은퇴 후 자신의 꿈을 좇아 연극을 시작했다는 것. 그 순간 지연 씨는 자신도 늦었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도전과 삶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꼈다. 작은 마을 공연은 단순한 문화 경험을 넘어 세대와 삶의 경험을 연결하는 순간이 되었고 지연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손주와 함께 나눈 웃음 속에서 지연 씨의 일상은 조금 더 밝고 희망차게 바뀌었다. 잠든 얼굴. 밤이 깊도록 거실은 싸늘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부부의 말싸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얼룩져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다. 그만 좀 해.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서로 등을 돌린 채 한숨만 내쉬던 순간 아이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엄마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9살 난 아들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에는 연필이 여전히 쥐어져 있었고 앞에는 펼쳐진 일기장이 있었다. 아빠도 뒤따라 들어와 아이 곁에 다가섰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일기장을 들여다보았다. 오늘도 엄마 아빠가 싸웠다. 내일은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다. 같이 웃는 모습이 보고 싶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외면해왔는지 깨달았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너무 아이 마음을 몰랐어.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더 미안해. 괜히 고집만 부렸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불을 조심스레 덮어주며 그의 곁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은 천사 같았고 그 미소 한 자락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녹였다. 방을 나서며 아빠가 손을 내밀자 엄마도 망설임 없이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기를 쓰지 않도록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 그날 밤 부부의 다툼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잦아들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 웃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녁 식탁의 빈자리. 평범한 저녁, 가족이 모여 식탁에 앉는다. 하지만 아버지와 큰아들은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온 탓에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가족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며 아들을 불렀지만 큰아들은 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식탁에는 늘 한 자리가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어머니를 위해 가족은 다시 식탁에 모였다.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큰아들은 처음엔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가 준비해둔 손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기다렸다.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가장 큰 방법이란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조심스레 밥그릇을 아들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오랜 긴장이 풀리며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 저녁 식탁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다. 한때 불화로 멀어졌던 부자는 식탁을 매개로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말 요리 대소동. 주말 아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요리를 하기로 한다. 부모는 아이와 부엌에 들어서며 신나게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꺼낸다. 아이는 재료를 담는 것부터 요리 과정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겁다. 하지만 요리 실력은 각자의 개성이 발휘되며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진다. 아이가 설탕과 소금을 헷갈려 넣자 부모는 깜짝 놀라면서도 웃음을 참는다. 부모는 반죽을 만들며 손에 묻은 밀가루를 날리기도 하고 프라이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서로 장난을 치며 폭소한다. 중간중간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릇이 엉뚱하게 섞이면서 부엌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다. 그러던 중 부모는 아이가 진지하게 요리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멈춘다. 아이가 혼자 고민하며 실패를 걱정하는 순간 부모는 손을 잡고 괜찮아, 우리 함께하면 되라고 다정하게 말한다. 그 말에 아이는 안심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는다. 평소 바쁘고 지쳐 잘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이 요리라는 작은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완성된 음식은 모양새가 엉망이지만 가족은 서로의 접시에 담긴 요리를 나눠 먹으며 웃고 칭찬하며 때로는 장난을 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낀다. 음식 맛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 주말 아침의 작은 소동이 가족에게 웃음과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다. 집안일 분담. 주말 아침, 가족은 거실에서 작은 다툼을 시작했다. 설거지와 청소를 누가 할 것인지, 누구의 역할이 더 많은지에 대한 사소한 불만이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따뜻해야 할 집안 분위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항상 내가 먼저 하고 나중에 남는 건 당신이잖아. 아니, 나도 바쁘다고. 당신만 피곤하게 만들지 마. 그때 막내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그냥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부부는 잠시 멈칫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싸움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달았다. 결국 두 사람은 청소기를 나눠들고 설거지도 번갈아 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작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함께 참여했다. 서로 협력하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웃음이 터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움직이니 평소보다 집안이 훨씬 밝아 보였다. 일을 마친 뒤 부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이런 사소한 일도 즐거워질 수 있구나. 아이들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그날 가족은 깨달았다. 집안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이라는 것을. 작은 다툼이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과 협동을 다시 확인하게 만든 하루였다. 창가에 커피 한 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며드는 시간, 노인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든다. 창밖의 거리는 평범하지만 그의 마음속 풍경은 늘 살아있는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커피 향과 함께 떠오르는 것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맞이하던 아침이다. 작은 찻잔에 담긴 커피를 서로에게 건네며 나누던 대화,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함께 웃던 얼굴들. 이제는 손을 잡고 있던 따뜻한 감촉만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여보. 노인은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빈자리에 눈길을 머문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묻어난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는 오늘도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지는 낡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 오늘 아침에도 당신을 생각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늘 곁에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날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 마음이 따뜻해진다. 햇살과 커피 향 속에서 세월의 무게와 그리움마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속으로 다짐한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당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창가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사랑과 그리움, 추억과 기다림이 함께 담긴 작은 의식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지만 그의 마음은 늘 살아있는 추억 속에서 따뜻하게 깨어났다. 퇴근길 노을. 지친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민수는 버스 창가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의 업무, 상사의 잔소리, 끊임없는 회의와 마감 스트레스가 뒤엉켜 있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지쳐 있었다. 버스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창밖에 펼쳐진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붉고 주황빛으로 물든 노을이 도시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듯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느끼던 압박감이 그 순간만큼은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졌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참 예쁜 노을이구나. 오늘 하루 힘들었지? 민수는 처음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맞아요. 너무 지친 하루였어요. 할머니는 손수 꺼낸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 작은 과자라도 먹고 힘내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단다. 민수는 손을 떨며 과자를 받아들었다. 그 작은 친절 하나와 노을의 붉은 빛이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녹였다. 오늘 하루 그는 혼자가 아니며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노을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하루의 무게와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그림.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평생 손주에게 해주지 못한 마음을 그림으로 전하기로 한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생계를 위해 그림을 포기했지만 이제 남은 힘을 다해 손주가 좋아하는 장면을 캔버스에 담는다. 작은 마을의 공원, 손주와 함께 뛰놀던 기억, 손주가 처음 웃었던 순간까지 세세하게 그리며 자신의 사랑과 추억을 하나하나 붓에 담는다. 할머니는 그림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몰래 손주 방에 그림을 가져다 놓는다. 손주는 우연히 그림을 발견하고 할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사실에 눈물을 글썽인다. 그림 속 따뜻한 색감과 섬세한 분놀림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다. 손주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몰래 작은 손편지와 선물을 그림 옆에 두어 할머니가 완성한 사랑에 자신도 답을 전한 셈이 된다. 서로의 마음이 몰래 통했던 순간 방 안에는 눈물과 웃음 그리고 깊은 감동이 함께 흐른다. 이 그림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의 다리로 남는다. 할머니의 희생과 정성, 손주와의 특별한 유대가 한 폭의 그림 속에 녹아들어 보는 사람 모두에게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그날 이후 손주는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할머니와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한다. 할머니의 콩국수. 최지혜의 하루는 늘 바빴다. 아침은 커피, 점심은 구내식당, 저녁은 편의점 음식. 제대로 된 한 끼는 그녀에게 사치였다. 하지만 고향에 홀로 사는 외할머니는 늘 전화로 우리 지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라고 물었다. 지혜는 늘 내라며 거짓말을 했다. 주말, 지혜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찾아갔다. 터미널에서 기다리던 할머니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병과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직접 갈아온 콩물과 삶은 면, 오이채와 토마토 고명을 얹으니 뽀얀 콩국수가 완성됐다. 지혜는 국물을 다 비우며 연신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내가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했다. 그날 밤 지혜는 부엌 찬장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지혜가 좋아하는 반찬, 힘들 때 먹을 국거리 등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다. 언젠가 손녀 곁에서 해주지 못할 날을 대비해 미리 적어둔 것이었다. 지혜는 눈물이 솟구쳤다.
그날 이후 지혜는 아침을 챙기고 직접 요리를 배우며 식사를 소중히 여겼다. 무엇보다 주말마다 할머니와 밥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았다. 할머니의 콩국수는 언제까지나 그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